자, 우리 책 2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0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서 좀 볼 건데, 확인 설명서의 종류가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 1번에 이제 무슨용 서식이 있죠? 예, 주거용이 있고요. 예,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보겠지만 2번 서식을 비주거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서식이 토지만 있는 토지용 서식이 있고요. 또 4번 서식이 또 뭐 있어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용 서식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이제 시험에는 전부 어디서만 나왔었냐면 주거용에서만 나왔었고, 딱 한 번 토지용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 토지용은 뭐 딱 한 번 나왔었던 거고, 주거용이 뭐 단연 중요하고요.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를 내는 게 정상적으로 내는 거예요. 이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이 중개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주거용 서식을 좀 위주로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른지 정도만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하는 난이 있고 또 매매, 교환, 임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난이 있고요. 밑에 이제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난에 보니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다가는 뭘 적어 주실 거냐면요. 불응한 사실 이렇게 한번 좀 적어 볼게요. 거기다가는 뭘 적는다고요? 불응한 사실. 이거를 기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 요구를 했을 때 그 의뢰받은 사람이 요구받은 사람이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면 불응할 수도 있어요? 불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응하면 그 사실을 기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불응했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개공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수인이 생각할 거예요? 매수인이. 그건 매수인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속단하지 않고. 밑에 이제 내려오면 노마자 1번의 개공에 무슨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그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혼자 단독으로요 조사할 수 있는 거를 말해요. 개공이 혼자 조사할 수 있는 거를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따 이제 어떻게 조사하는 건지는 보여드릴 거고 오른쪽 페이지에 비슷한 눈높이에 보면 세부 확인 사항도 있는데 거기도 땡땡 해주시고 요 세부 확인 사항은 아주 뭐한 거라서 세부적인 거라서 개공이 혼자서 조사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거 뭐 이런 거를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은 어떻게 조사해야 되겠어요? 물어서 누구한테 물어서 매도 의뢰인 또 임대 의뢰인 뭐 이런 그 이전 의뢰인에게 물어서 조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 하나씩 좀 보면 일단 기본 확인 사항에 1번에 보니까 대상 물건에 뭐 있어요? 표시. 자, 표시는 뭘 보고 적으면 된다? 뭘 보고 조사하면 된다? 대장. 2번의 권리관계는 뭘 보고 조사해? 등기부. 3번의 토지 이용 계획이나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규제는 뭘 보고 적으면 될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좀 우측에 보면 그 건폐율 용적률 상한 있죠. 그죠? 그거 채색해 주시고요. 그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는 확인이 안 되고 무슨 조례? 시도. 시군 참. 시군 조례를 확인해서 조사할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고 별 2개짜리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사하는 거는 뭐를 조사하라고요? 시군 조례. 그럼 이 동네 같으면 무슨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를 확인해야죠. 그럼 어디다 전화해 봐야 되겠어요? 서울특별시청에 이제 전화해서 나 뭐 좀 알려주세요. 건폐율 좀 알려주세요. 집원 알려주고 하면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입지 조건이 있는데 그 입지 조건은 어떻게 확인? 가서 현장 가서 현장 확인. 관리에 관한 사항도 어떻게 가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서 조사할 거고 6번의 비선호 시설 역시 어디에 가서? 현장에 가서 선호되지 않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선호되지 않는 시설이 있으면 집값이 좀
떨어지겠죠. 선호시설이 있으면 좀 올라가고 그런 거겠죠. 예, 7번에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무슨 서죠? 확인 설명서. 예, 근데 여기는 예정 금액, 거래 금액. 예정 금액이 쓰여요. 이유는 아직 뭐를 쓰기 전이니까요. 계약서 쓰기 전이니까 여기는 예정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조세도 있는데 조세가 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어떤 조세를 우리가 설명할 거죠? 조사할 거지? 취득에 따른 거.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유나 이전에 따른 조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조사도 안 할 거고요. 자, 노마자 이번에 세부 확인 사항이 있는데 일단 가장 잘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을 섞어요. 섞어 놓고 다음 중 기본 확인 사항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세부 확인 사항 아닌 거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걸 일단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9번 항목에 보면 실제 권리 관계는 왜 세부 확인 사항일까요? 등기되지 않으니까. 그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공시되지 않고 있으니까 개공이 조사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예, 거기 안에 그 세부 항목 좀 잠깐 들어가 보면, 수도의 용수량 같은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개공이? 직접? 뭐 가서 틀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한 번이잖아요, 그거는. 한 번.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틀어보고 정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예, 그래서 물 많이 나와요? 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울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 수돗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늘 잘 나오니까. 근데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지방은 물이 안 나오는 계절이 되게 많아요. 가뭄 들면. 그래서 제한급수 같은 거 지방 많이 하죠. 근데 서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서울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강이 강이 큰 강이잖아. 예, 그러니까 한강이 마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지방은 강이 쬐끄만한 강밖에 없어가지고 마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수원이 부족한 지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살아본 사람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및 도배 상태 이것도 물어봐야지. 가서 보면 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팔으려고 나온 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도배한 지가 일주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도배된 집이 팔으려고 나온 거야. 그러면 그건 100%야. 뭐가요? 뭐 곰팡이가 있거나 아니면 벽에 이제 뭐 그 누수가 좀 있거나 아니면 뭐 크랙이 좀 심하게 갔거나 그러니까 그거 가리려고 도배한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거를 좋다고 또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거를 물어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환경 조건 세부 항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채색하겠습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 이거는 누가 느끼는 거지? 사람이 어디에서? 집 안에서. 그래서 요거는 1번 서식에만 들어가거든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조, 소음, 진동.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이렇게 뭐 몇 시간 있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몇 계절은 나와야 돼. 4계절은 나가봐야지. 그래야 일조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밑에 이제 그 노마자 3번에 중개 보수가 있는데 중개 보수는 기본이에요, 세부예요? 둘 다 아닌 제3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둘 다 아닌 제3의 영역. 그리고 이제 하나 내려오시면 서명 날인하는 난이 있는데 거래 당사자들은 무슨 날인하고 또는 날인, 개공하고 소공은 민날인 이렇게. 그리고 오타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서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끝번호가 몇 번 나가죠? 13번 나가지 끝번호가.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노마자 이번에 이제 무슨 용이 있어요? 비주거용. 비주거용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네요. 뭐가 있죠?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 뭐에다 적으면 되겠어? 업무용. 상가는 상업용.
공장은 공업용.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 틀릴 거예요. 예, 요거 이제 문제 나올 거거든. 자, 그러면 요거 끝번호가 몇 번 나갔나 한번 볼게요. 11번 나갔네. 아까는 몇 번 나갔지? 13번. 그럼 두 개가 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서식마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목이.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출제원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 장 다시 넘기시면 3번 서식에 뭐가 있어요? 토지용. 예. 끝번호 몇 번 나갔나 보세요. 9번. 그럼 이건 더 많이 빠졌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239페이지 가면 4번 서식이 이제 임목이랑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는데 이게 끝번호가 몇 번 나가냐면 8번 나갔어요. 예, 그러면 가장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4번 서식이라는 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서식마다 다 다르다는 느낌 일단 갖고 계시고요.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있으시죠? 그걸 좀 꺼내 주시고 뒷면에 보면 핵심 비교사항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4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기본서 228페이지에도 서식이 있어요. 228페이지에 똑같은 서식이 있는데 그걸 보셔도 좋고 아니면 암기사항 15선 프린트를 좀 보시고 뒷면 4번을 좀 볼게요. 4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여기다 별표 2개 해주시고 여기서 매년 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식을 우리가 매번 기본서 막 이 무거운 거 갖고 다니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요거만 볼 거라는 거예요. 요거. 예. 그래서 서식이 몇 개의 종류가 있지? 일단 4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 이렇게 섞어 놓고 출제하는 거 일단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목에 이제 들어와서 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4개가 다 있는 게 있고 뭐 3개만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이해하실 거냐면 일단 공통적으로 4개가 다 들어가는 게 6개가 있거든요. 그걸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좀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일단 그 하나씩 좀 큰 글씨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 1번에 대상 물건의 대자, 2번에 권리관계의 권, 그 다음에 7번에 예정 금액의 금, 그리고 8번에 조세의 세, 조세의 세, 11번에 실제 권리 관계의 실, 그리고 15번 맨 마지막 거 중개 보수의 수, 이렇게 각각 동그라미 한번 좀 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뭐 나오죠? 네, 그게 이제 뭐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기재 사항이라는 거죠. 이게 대권, 금세, 실수. 그죠? 네.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 구속되는 거 보고 참 불쌍하더라고요. 누가? 국민이. 국민이. 왜? 대통령 복도 없어. 대통령 복도 없고, 부동산 입지도 안 좋은 데다가, 대통령 복도 없고, 참 불쌍한 국민이에요. 우리가.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거예요.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 이게 공통이었죠? 자, 대가 뭐죠? 대가?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 권은요? 권리관계. 이거는 뭐 된? 등기된. 금은요? 예정금액. 예정금액. 세가 뭐죠? 조세. 근데 이 조세인데 무슨 조세? 취득에 따른. 여기까지가 무슨 확인사항에 들어가냐면 기본 확인사항에 일단 들어가고 실 하나가 뭐죠? 실 하나가 실제 권리관계인데 요거는 등기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얘 하나가 뭐야?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대권, 금세, 실. 요 실 하나가 세부고 맨 마지막에 수가 뭐죠? 중개 보수. 요거는 기본 세부. 제3의 영역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중개 보수는 늘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닌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애우세요. 대권, 금세, 실수. 여기서 늘 문제가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대권, 금세, 실수. 그렇게 하면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공통적 기재사항만 덜어내도.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서식 항목에 3번하고 4번을 좀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이랑 입지 조건 같은 게 보니까 3번 서식까지는 있는데, 그렇죠? 3번 서식까지는 있는데 몇 번 서식에 그게 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번 서식에 그게 빠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 4번 서식에는 그게 왜 빠지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재단 같은 거 있잖아요. 재단에는 두 가지 재단이 있는데 무슨 재단 있죠?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는데 이게 한 필지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필지에 산재되어 있을까요? 여러 필지에 산재되어 있죠. 그래서 한 필지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 필지에 흩어져 있다고. 그럼 그 여러 필지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수백 필지 있을 수도 있고 인접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공장재단인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흩어져 있어, 전국에? 예. 그래서 이거를 적을 수가 없는 거야. 뭘?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건 적을 수가 없어. 왜? 토지 이용 계획은 필지 단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수백 필지를 일일이 다 어떻게 조사할 거야? 예. 입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입지를 조사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예? 뭐 수원 공장이랑 뭐 광주 공장이 있는데 어떤 거 입지로 조사할 거냐? 애매하잖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지 않는다. 그래서 3번과 4번 서식에는 3번과 4번 항목은 4번 서식에는 빠진다는 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관리에 관한 사항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몇 번과 몇 번 서식에만 있어요? 1번과 2번 서식에만 들어가 있죠? 1, 2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건축물이 있다는 거지 뭐. 건축물이 있을 때만 관리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를 관리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 비선호 시설의 동그라미 위치 중요한데 비선호 시설의 동그라미 위치가 몇 번 서식과 몇 번 서식에 들어가죠? 1번과 3번 서식. 동그라미 위치에다가 각각 채색을 좀 할게요. 1번과 3번 서식의 동그라미 위치 채색해 주시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은 일단 1번 주거용 건축물에는 선호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 거를 조사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3번 서식에는 왜 비선호 시설이 조사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3번 서식이라는 건 땅만 나온 거거든. 토지만 있는 거.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장래에 어떤 그 주거지가 될 수 있으니까 조사해라 이런 의미로 새기시면 되고, 예정 금액 공통, 조세 공통, 그다음에 목록 이거 재단 목록 뭐 4번 서식에만 들어가고 그 밖에 참고 사항 이렇게 있는데 그 밖에 참고 사항에다가는 가로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뭐 예를 들자면 기계, 뭐 목록 뭐 이런 거 한번 좀 적어보죠. 기계, 장비, 설비 이런 거는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죠? 공장 재단, 뭐 광업 재단 이런 것만 들어가니까 4번 서식에만 그 밖에 참고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세부 확인 사항으로 내려가는데 실제 관리 관계 공통이고요. 내외부 시설의 상태랑 밑에 벽면 도배 상태는 1, 2번 서식에만 들어가죠? 공통점은 뭐야? 건축물이 있을 때만, 우리 이제 상태라는 걸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 동그라미 위치 중요. 그 환경 조건의 동그라미는 몇 번 서식에만 위치하는 거죠? 오로지 1번 서식에만. 그러니까 1번 서식이 뭐예요? 주거. 그래서 환경 조건은 주거에만 들어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 그렇게 하고 밑에 박스 밑에 보니까 건축물의 방향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축물의 방향은 몇 번 항목에 들어가냐면 1번 항목에 들어가. 맨 위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물건의 표시에 이제 건축물의 방향에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직접 조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주택은 뭐를 기준으로 향을 결정할 거예요? 남향인지 뭐 동향인지 뭐를 기준으로 결정해? 주실. 주실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주실이 뭐죠? 주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 뭐 이런 거, 뭐 거실이나 안방 이런 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물은 어디가 그 기준이 되겠어요? 출입구, 출입구에도 채색해 주시고, 이 건물의 출입구가 1개, 2개. 이 건물의 출입구 1개, 2개. 2개. 어느 쪽에 있고요?
앞쪽이 어디? 이쪽이지? 예, 이쪽에 있고 또 주차장 쪽으로도 출입구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주된 출입구는 어디가 주된 출입구야? 그 메인 도로 쪽에 접한 데를 이제 그 출입구로 주된 출입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밑에 이제 토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기재한다고? 시군조례 예,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예,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신 4번 박스 있죠? 요거를 공부하신 다음에 요거를 좀 보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 동그라미가 지금 안 돼 있죠, 그죠? 예, 예. 요거는 채워 넣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놓으세요. 예, 공란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그려 나가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눈으로 그려. 쓰지 마시고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써져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이거는 눈으로 그냥 공란으로 한번 보시면서 할 건데 제가 몇 개 질문 드려볼 테니까 말로만 답변해 주세요. 예, 쓰지 말고 공란으로 놓으시는 게 좋아. 아까 봤던 프린트는 이제 보시면 안 돼. 예, 그거 보시면 무슨 행위야? 부정행위예요. 예, 시험 못 본단 말이야. 부정행위 하면. 입지 조건은 동그라미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1번, 2번, 3번 서식까지만 들어가지. 왜 4번 서식에 빠진다 그랬지? 이제 여러 필지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입지라는 걸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비선호 시설의 동그라미 있지? 1번과 3번 서식에 예, 있다 그랬어요. 2번 서식에는 왜 비선호 시설이 안 들어갈까요? 2번 서식에는 그렇지. 비선호 시설이라는 것은 업종에 맞춰서 들어가면 괜찮잖아. 장례식장 같은 거 옆에 뭐 있으면 좋아? 네? 장례식장 옆에 뭐 있으면 좋아? 상가 같은 거 있으면 좋지 뭐. 거기다 상가 하나 놓고 편의점을 만들던 뭘 만들면 아주 좋은 거잖아. 큰 장례식장 있어 얼마나 좋겠어. 화원 같은 것도 꽃 파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때에 따라서 선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서식에는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11번 실제권리관계는 동그라미 위치가 어떻게 되지? 전부 다. 모든 물건이 다 그 뭐예요? 그 실제권리관계라는 건 등기되는 권리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13번의 벽면 도배 상태는요? 1번하고 2번 서식에 왜? 건축물이 있는 게 그거니까. 예. 마지막 환경 조건은요? 예, 1번 서식에만. 왜 이건 1번 서식에만 들어가지? 이거는 집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라서 1번 서식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답변 잘 하셨잖아요. 충분히 이거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뒷장 넘겨볼게요. 자, 가로 넣기요.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은 뭘 기준? 주식. 나머지 그 밖의 건축물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가 이거 법 만들었을 때 법제처에다가 제가 의견을 냈거든. 근데 의견을 뭐라고 냈냐면 출입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률 표현에 이 구자가 뭔 구자예요? 입구자인데 이제 한자로 쓰면 구멍이라는 뜻이잖아. 구멍 구자. 예. 사람이 구멍으로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바꾸자고 의견을 냈냐면 출입문이라고 내자라고 제가 의견을 냈거든. 근데 안 바꿔주더라고. 못된 놈들이지. 예, 사람을 얼마나 경시 여기면 출입구로 다니냐고 하냐고. 출입구라는 건 이게 정말 이게 경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 출입문이라는 좋은 말이 있잖아요. 예, 문으로 다니요. 우리가 구멍으로 다니지는 않잖아. 예,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 다녀보긴 했지만 그 개구멍으로. 예. 자, 두 번째 토지에 대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OX5 일단 맞고 자 밑에 객관식 문제인데 확인 설명서 서식의 연결이 옳은 거 찾아라 이랬습니다. 1번 자동차 정비 공장의 매매 이랬어요. 이거는 그 연결이 4번 서식하고 연결했거든요. 자, 잘 됐나요? 자, 그러면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면 그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예요? 공장이지, 공장. 네, 그럼 공장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야? 공업용. 그게 뭐야? 비주거용. 2번 서식으로 정해야지. 2번 서식. 그렇죠? 근데 몇 번으로 정하면 안 돼? 4번으로 정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2번. 주거용 200제곱미터랑 상업용 200제곱미터로 면적이 동일한 주상 복합 건축물이 있대요. 있을 수 있지? 예. 그러면 그거는 몇 번으로 적어야 되겠냐, 이거야. 왜 주거용으로 적어야 돼? 이유는? 응? 면적이 똑같으면 주거로 봐요. 예. 면적이 동일하면 주거로 보는 거야. 전체 주거. 그러면 상업용으로 보려면 어떤 경우에 상업용으로 보는 거야? 상업용이 클 때. 예. 상업용이 클 때는 상업용으로 가. 그러면 주거용이 크면 주거용. 면적이 동일하면 그때도 주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번도 틀렸고 1번으로 가야 됩니다. 3번.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의 임대차라고 했어요. 여기서 포인트 되는 단어는 뭐예요? 오피스텔이지. 근데 앞에 상당히 신경 쓰이는 말이 써있네.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이게 함정이야. 그건 왜 함정이야? 그건 그 사람 사정이라는 거야. 그건 그 사람 사정이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임차인 사정인 거지. 임대차니까. 예. 근데 우리는 개공인 우리는 우리 사정이 있어? 그럼요. 우리는 우리 사정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죠. 오피스텔을 몇 번으로 적어야 돼? 무조건 2번. 예, 무조건 2번. 그러니까 손님이 주거용으로 쓰든 사무용으로 쓰든 상관하지 말고 오피스텔은 무조건 업무용 시설. 그래서 2번 서식으로 갑니다. 4번에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 요거는 몇 번 서식이 연결 잘 됐네. 4번 공장재단이니까 4번 연결 잘 됐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보죠. 5번은 밑줄을 한번 쭉 잡으세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까지 밑줄 하시고요. 요거를 세자로 줄이는 말이 있거든요. 입주권 아니고 이거 분양권이라고 줄여요. 뭐를라고 줄인다고? 분양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구분할 거냐면 법에 따라 달라. 자, 앞에가 무슨 법 나오면 주택법 나오면 분양권이야. 그러면 무슨 법이라고 나와야 입주권이야? 자동차 정비법? 그럼 뭔 정비법? 주택 정비법은 없어. 그런 법은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오면 그때는 입주권이야. 그죠? 그 법이 완전 달라요. 다시 주택법 나오면 분양권이라고 줄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나오면 입주권이라고 줄이는 거예요.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무슨 사업을 하지? 두 가지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하잖아. 그런 거 해서 나온 권리를 뭐라고 그래? 입주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 하나만 좀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242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242페이지. 242페이지. 자, 문제 2번을 한번 볼게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서식은 주거용과 비주거용과 토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4개가 있다는 겁니다. 2번. 소공이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공이 당해 행위를 했대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OX. O.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지. 3번.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다. 공통적 기재사항을 묻고 있잖아요. 그럼 칠판 잠깐 볼까요? 그럼 뭐지? 대권, 금세, 세가 뭐야? 세가 조세. 조세 부분을 공통적 기재사항인데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되는 예. 맞아요? 예.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면 2번 서식이에요. 2번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X. 왜 X? 안 들어가거든. 그럼 비선호시설은 몇 번에만 들어가지? 1번과 3번에 들어가요. 근데 이 4번 문제가 쉬워요? 4번 문항이? 쉬워?
쉬울 수 있지 뭐. 왜냐면 지금 방금 배웠으니까.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이면 2번 서식인데다가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맞춰 이걸? 모르면 틀리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왜 박스 빈 거에 완성해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걸 자주 해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매년 2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5번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왜 없다 그랬지? 산재돼 있어서 그런 난이 아예 기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몇 장 넘기다 보면 이 5장에 기출문제가 14개가 있는데 이거를 좀 오늘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다른 날 풀어보면 효과가 없고 오늘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가 되니까 오늘 꼭 풀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거래계약서에서부터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